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독복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7월 10일에 출범됐다는 내용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전해드렸었는데요. 네네. 평순 씨, 네. 그럼 이번 의회의 특징 파악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네.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이죠. 여당에서 의석수를 약 95% 이상 차지했다는 특징과 함께 저는 이 부분이 더 눈에 띄어요. 초선 의원 비율이 네. 75%가 넘어섰다. 네. 이런 비율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 잘했죠.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 정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득권 정치가 아닌 새로운 변화, 개혁을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의 또 큰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바로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여성 의원의 수가 처음입니다. 네. 20%의 비율을 넘겼다라는 겁니다. 어쩌지 경미 씨가 그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네요. 괜히 제가 기분이 뿌듯하죠? 좋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도 양성평등이 이제 뭐 사회 곳곳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정치권에서는 여성 진출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더 진출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 개혁, 그리고 정의에 대한 그 실현을 해줄 제10대 경기도 의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가 오늘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경기도 의회 부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좀 인사를 되게 막 시원시원하게 했어요. 네네네. 여성 부의장님이시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네. 먼저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처음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화면 보시면서 취임에 대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혜영 수원 출신 경기도의회 부의장입니다. 우선 저를 믿고 선출해 주신 저희 지역의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10대 의회는 여당과 그리고 집행부가 같은 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든든한 지방 정부를 외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앞장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맡겨주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견제보다는 비판보다는 그리고 정책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의회는 여당 의원의 비율이 높은 만큼 경기 북부 남부의 부의장직에 모두 다 여당 의원이 선출이 되셨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지역구가 수원이니까 네. 경기도는 흔히 경기 북부, 뭐 남부 이렇게 흔히 나누잖아요. 네. 너무 넓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혜영 부의장님께서는 이제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또 남부가 수원도 있고요. 네. 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어깨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1,320만의 경기 도민분들 그리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32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2분의 의원님들을 한 분의 의장님이 다 그렇죠. 보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의장 둘이 또 우연히도 북부와 남부에서 한 명씩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네. 역할 분담도 하고 그리고 지역을 분담해서 나눠서 의원님들이 최대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려고 합니다. 계획된 게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진짜 넓지 않습니까? 네. 31개씩은 뭐 의장님 혼자서 돌아다니기는 너무 어렵고 이렇게 부의장님 둘이서 네. 남과 북을 딱 나눠서 하면은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딱 좋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부의장님을 이렇게 출신을 살펴보면 네. 북부 김원기 부의장님은 의정부 토박이시고요. 네네. 또 여기 계신 안혜원 부의장님은 수원 토박이시란 말이죠. 그만큼 그 지역의 해박한 지식뿐만이 아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경미 씨가 더 좋아하네. 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용솟음치는 주체를 못하네요. 티가 나나 봐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안혜영 부의장님을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저분이 정치에 입문하셨나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냥 아주 평범한 시민, 그냥 공부하던 대학원생이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되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아마 제가 정치를 길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일반 시민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제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그 대학교 강의를 한 7년 했습니다. 네. 7년 하던 중간에 김진표 의원님을 네. 선거를 돕게 됐고 회계 책임자를 맡고 당선되신 후에 제가 국회와 지역을 다니면서 그 비서관을 하게 됐습니다. 오, 네. 그러다 보니 정치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됐고 그리고 민원인 분들을 직접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2010년도부터 여성공천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에 제가 여성공천 의무화로 인해서 입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9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 계시는 제 지인분들께서는 예. 다들 우려를 하세요. 정치에 대한 선입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네, 그만큼 정치에 대한 그런 과정도 좀 많이 바뀌었고 정치를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시각도 또 정치의 그 정치 자체도 많이 깨끗해지고 또 저희 같은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부의장님께서 열심히 발로 뛰시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회에 입성하셔가지고 수원시 영통구를 네. 중심으로 제가 사실은 우리 의원님하고 좀 친분이 있습니다. 네. 과거 저의 지역구 제가 유권자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 잘 보셔야 됩니다. 8대, 9대, 10대 이렇게 내리 3선에 성공을 하신 케이스잖아요. 네. 또 10대 의회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본인의 장점, 나는 이게 참 장점이야. 이런 게 좀 돋보일 때가 됐거든요. 좀 민망하지만 스스로의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저는 정치를 잘했던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정치를 대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을 함께 저희 지역에서도 자주 뵀었는데요. 걸어가다 보면 보이시죠? 현장에 계시는 지역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고 그 안에서 사실은 배우고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찾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분들도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약속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성이기도 하고 청년이다 보니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피드백도 해드리고 민원의 과정들을 함께 소통하다 보니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처음처럼이라고 정치인들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3선이 되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지역 주민들께 약속을 드린 게 있습니다. 처음과 같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발전하고 저희 영통 지역도 발전하고 경기도도 발전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더 열심히 하고 처음부터 더 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또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것이 신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혜영 부의장님이 네. 요즘 들어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0대부터. 네네. 그 롤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동료 네. 의원들 사이에서 네. 별명이 붙은 게 있어요. 바로 뭐요? 똑순이다. 예,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좀 똑순이라고 칭찬을 네네. 해주시긴 하는데 집행부 분들한테는 조금 날카로운 지적을 좀 많이 하기는 합니다. 네네. 제가 청년이고 여성이다 보니 정치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행정감사나 아니면 그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사실은 2, 3일에 한 번 정도씩 밤샘을 하면서 네. 그 정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집행부하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인정들을 많이 해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별명이? 네. 이 부의장님의 지역구가 수원시 영통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10년간의 영통구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발전도 네네. 있었고요. 그간 또 기억 남으시는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영통구가 사실은 팔달구에서 분구돼서 생긴 지역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시기가 사실은 IMF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조금 더 이렇게 다듬고 지역의 여러 편의시설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데 그때가 IMF였기 때문에 그런
그런 시설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팔달구로 가야 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장안구로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사실은 영통구에 있었는데 영통구 하면 강남 압구정동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기가 20년 이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발전과 함께 사실 영통구를 좀 더 다듬고 더 시설을 보완하는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교육열이 또 영통구는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완해서 함께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제가 또 네. 영통구를 살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살았거든요. 네. 그 영통구가 좀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원의 압구정이다 표현하시는데 저는 영통구가 더 좋습니다. 이다 의원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또 이게 협치가 잘 돼가지고 영통이 이렇게 좀 발전을 이뤄 왔어요. 또 부의장으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네. 취임하신 이후에가 더 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경기도 차원에서 야 이거는 진짜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지역에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했었는데요. 그 영통구에도 이제 공원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네. 네, 태장동에는 잠정 부지를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영통구에는 원청도가 같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영흥공원을 또 개발해야 되는 큰 사업들이 남아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의장의 역할이 사실은 많이 중요한데요. 그 기존에는 부의장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의장님이 없을 때에 그 본회의장에서 그 의결을 하거나 그런 정도에 그쳤었는데요. 이번에 그 초선 의원님들이 142분 중에 100명이 넘는 108분의 의원님들이 또 그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선 의원님들과 함께 해야 될 역할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초선 의원님들과 함께 그 전문 지식들을 함께 나눠야 하는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이 사실은 평화 통일에 그렇죠. 관련된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그 접견 지역이 또 경기도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남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걸 통한 경제 그리고 일자리 청년들의 문제 그리고 여성 소외된 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최대한 그때치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여성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자지만은 사실은 여성분이 이렇게 소통하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하거든요.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또 의원들과 부의장으로서 소통에 강요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에 뭐 낙후, 뭐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대두되어 왔잖아요.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최근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분위기 때문에 더욱더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달라, 또 지원도 네. 해주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경기 남부에 대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너무 편향돼서 힘이 치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경기 남부 지역의 부의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나누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역할도 또한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남북에 관련된 평화경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특별위원회로 해서 남북 관련된 그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체적으로 해서 그 북부의 의원님들 또한 마찬가지지만 남부의 의원님도 함께 들어가서 이 남북 교류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 평화에 관련된 균형 발전을 함께 논의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물론 북부에는 여러 가지의 다른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대한민국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중 삼중의 규제는 저희들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네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남과 북이 또 우리 그 경기도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함께 할 것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사람 중심의 그런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정책의 중심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아무래도 남부 쪽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나 예산의 비율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역차별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균형 발전에 대해서 부의장님의 역할이 조금 네. 더 중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뭐 저희가 뭐 경기 북부 남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경기도는 하나니까 이렇게 네, 또 가야 그럼요. 되죠. 알겠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소통으로 화합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분위기인데요. 의회 역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네. 거대 공룡 여당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소수 정당과의 어떤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의장님 역할이 또 그만큼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방 선거에서 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싸늘하다, 그 등골이 싸늘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주민분들이 또 우리 도민분들이 저희들이 기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당이면서도 야당의 역할을 또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견제 아닌 견제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수장이 바뀐 것이 경기도에서 16년 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정당의 우리 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님들 7분이 함께 그분들도 사실은 지역에서 그리고 정당의 표를 받고 당당하게 입성하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배려라는 말보다는 저희들이 함께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더불어 함께 더불어. 저희들이 네, 열심히 좋은 뛰겠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 이번에 부의장님이 출마를 하실 때 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어떤 공약들이 있었죠? 사실은 저희들이 도민분들에게 받는 그 선거도 참 어려운데 이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하는 그 선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135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142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그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되겠다. 아. 그리고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실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그 불편함은 또 민원 저희 지역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내가 즐거워야 마음도 즐겁고 또 주변에 그 에너지가 또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의정 활동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들도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 의원님들과 청년 의원님들이 그 조금 더 장착해서 잘 그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원 이야기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부의장 직속 민원 창구를 뭐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무엇보다 저희들은 공약을 다 그 아마 의원님들이 다 내세우고 예, 예.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공약을 100% 달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민원 창구들을 열으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어떤 뭐 그 예산이 따로 편성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담당 집행부들을 제가 다 소통을 해서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오셨을 때 네네. 그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민원들을 제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벌써 네네. 한 3분, 4분 의원님들의 네네. 민원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원 그중에 있으면, 한2 네. 민원을 해결을 했고요. 민원 있으면 부의장님 제일 똑똑하면 돼요. 네, 오십시오. 그 원래 은행을 가더라도 창구를 이용해야지 정확하게 일 처리가 되거든요. 네, 네. 앞으로 뭐 번호표가 좀 많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시도예요. 네. 자, 너무 딱딱한 질문만 제가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뭐 지난번 의장님 나오셨을 때도 저희가 냈는데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삼행시가 요즘 이제 정치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감각적으로 삼행시를 지을 수 있느냐. 네. 오늘의 또 주제도 경기도죠? 네, 경기도죠. 우리 경민 씨가 경기도 제가 오늘 한번 오늘 띄워주시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경,
경기도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경기도.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안혜영이 더불어 함께하겠습니다. 기호 1번. 다시 재출마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삼행시였어요. 예, 경기도를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고 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듯 그런 삼행시 잘 지어주셨습니다. 장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시겠다라는 걸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민분들께 한 말씀 카메라 보시고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저희 깨끗한 정치 그리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142명의 의원님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민생 중심, 사람 중심 경기도의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안혜영 부의장님 뵐 때마다 그 정치인 안혜영을 본다기보다도 그냥 동네 걸어가다가 만난 그 옆집 누나 같으세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소탈하시고 네. 언제 한번 차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도 이 부의장님을 뵈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경기도 의회를 이끌어갈 부의장이시잖아요. 앞으로도 열린 의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야죠. 부의장님과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정 돋보기 제10대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심 갖는 만큼 보이고 또 참여하는 만큼 변화하는 게 바로 정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이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잘 활동이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따뜻한 눈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